Welcome, future scholars. 자, 삼각함수 문제니까 지금 거에 현실적인 시험 범위하고는 관련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어가지고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제를 좀 읽어보세요. 일시정지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됐나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fx는 코사인과 코사인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언제 x가 최대 실소를 가지겠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일단은 코사인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2차 함수화 해가지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 겁니다. 근데 치환을 그렇게 녹록하게 주지 않았는 이유가, 여기 보면은 값들을 각도를 다르게 줘놨죠. 그래서 하나는 12분의 13으로 줬고 하나는 12분의 7로 줬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바꿔야 될까? 코사인을 바로 t로 치환하고 싶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각 바꾸기를 활용해가지고 코사인을 다르게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죠. 각을 통일할 필요가 있겠다고. 그래서 코사인을 치환할 거냐, 사인을 치환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건데, 일단 코사인 2x 빼기 12분의 7파이 같은 경우에는 바꾸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 12분의 13파이가 좀 특이하죠. 파이 값보다 파이의 개수가 1보다 커요. 이런 경우는 이런 각도 값이 큰 애를 갖다가 쪼개거나 각 바꾸기를 통해서 바꾸는 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파이마다 주기가 뒤집어지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활용한다는 건데, 일단은 코사인을 바꾸기 위해서 12분의 2x 빼기 12분의 13을 조금 들여다보는 거죠. 얘는 사실 코사인 2x에다가 빼기 12분의 13을 각각 12분의 6과 12분의 7로 분류해서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12분의 6과 12분의 7을 쪼개놨었을 때 12분의 6은 2분의 1파이죠. 근데 코사인이 사실은 코사인 A랑 사인 B가 언제 같아지는 수성이죠? A하고 B 합이 90도 되죠. 이거 각바꾸기는 현재 지금 사인 코사인 법칙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알아두는 편인 거죠. 이런 밑에서 선생님이 써놨어요. 그래서 세타에다가 2분의 빠른 말은 사인 테이라 같은 경우가 코사인 테이라 빼기 2분의 1파이보다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요 전체를 이제 사인에 2x 빼기 12분의 7파이로 바꿔 놓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맨 처음 문제에 나왔었던 루트 3 뒤에 들어가 있는 코사인과 사인이 각도가 같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어져 있는 식의 사인은 제곱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인을 이제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하나의 함수를 치환하기 위해서는 같은 각도와 같은 주기, 같은 코사인 값을 가진 게 유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fx를 다 치환을 해버리면 여기서 코사인 코사인 2x 빼기 12분의 7파이를 갖다 a로 치환할게요. 그러면은 fx는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보이죠? 그래서 원래 이 사인 제곱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이 되는 것이 맞는데 앞에 음의 부호가 있죠? 코사인 제곱 앞에. 그래서 값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은 빠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거고, 1이랑 마이너스 1은 빠져서 없어지고 코사인 제곱만 남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의 2x 빼기 12분의 7파이 더하기 루트 3의 코사인 2x 빼기 12분의 7파이가 된 건데, 여기서 코사인 부분을 a로 치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차함수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이차함수에 제한된 0부터 2파이까지의 코사인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만 인정받겠죠. 결국에 코사인에서의 출력값을 fx의 a로 치환된 입력값으로 보는 것이니까 x의 번호 마이너스 1부터 바뀝니다. a 입장에서. 그럼 이걸 가지고 이차함수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고 여기 이차함수 모양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 이차함수 모양에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게 되는데 다른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걸 활용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을 봅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간에서 얘는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x에서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루트 3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범위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입력에 대한 출력의 A의 범위를 본 거잖아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코사인 EX 빼기 12분의 7 파이를 A로 바꿔놓은 거니까 A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코사인 값은 어디를 가져가냐는 거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A가 작아지는 값, 제일 작아지는 값은 어차피 이 함수의 범위가 코사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값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는 하지만 얘의 범위는 어차피 최소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코사인이 마이너스 1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최대값은 2분의 루트 3을 가져가니까 이 오른쪽 지금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뭔 거냐면 이 녀석이 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2분의 루트 3을 가져가는 거를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은 구간인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뭘 해놓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주기나 최대값이나 그런 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면 일단 기본 코사인 함수값을 가지고서 삼각비 값을 찾고 거기에 있는 주기를 이제 평행 기동을 시켜가지고 값을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일단은 요 코사인의 요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들을 찾으면 원래 기본 값으로는 요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 요게 0부터 2파이까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값들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포함이 되게 되냐면 주어져 있는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지만 우리가 찾고 있는 코사인 함수는 2x 빼기 12분의 7파이예요. 그거의 새로운 범위 안에는 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찾아 놓은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얘기를 했지만 코사인 함수 자체가 평행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행 이동된 값에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애도 값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는 지금 평행 이동 되기 전 단계의 기본 코사인 함수를 그려놨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새롭게 평행 이동된 것의 범위는 다르게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입력을 x의 범위를 0부터 2파이까지라고 잡아놨지만 코사인 2x 빼기 12분의 7파이는 여기에다가 값을 x 대칭 변동해서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x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x가 4파이까지 갈 것이고 거기에다가 12분의 7파이를 또 빼야 되니까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12분의 7파이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x 빼기 12분의 7파이에다가 4파이에서 또 12분의 7파이를 뺀 것까지의 범위가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하나의 주기값만 들어간다는 거는 변동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주기가 비틀어지긴 했죠. 주기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x였던 주기가 2x로 바뀌었으니까 주기를 나누면은 두 번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두 바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실제로 보면은 선생님이 그려놓은 구간도 이게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서 두 바퀴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이 일부 생략한 겁니다. 마이너스 요 범위를 반영을 해가지고 코사인의 기본값을 그래프를 그린 건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최대값을 가져가는 알파의 각도값을 다 찾습니다. 그럼 범위가 이렇게 4개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액션 포인트가 뭐냐면 이 4개를 사실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x를 2x 빼기 12분의 7파이를 a로 바꿔놨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애 예를 들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2x 빼기 12분의 7파이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게 x값이 언제냐라고 찾은 게 알파의 각도의 4개 중에 한 개인 거겠죠. 그런데 이 4개의 각도들 중에서 지금 여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얘는 어차피 파이분의 12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최대값이에요. 근데 알파는 각도 빼게 돼 있고 베타는 그냥 더하기로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의 각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값도 최대가 되겠죠. 그 점을 활용한다면 사실은 24분의 5파이만 찾으면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편의상 여러분들한테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다 찾아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사이드 노트로 선생님이 하나 더 그려놨어요.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코사인 쪽입니다. 요거 이제 코사인의 최소값 갖는 쪽인데 아까 2차 함수에서 값을 구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었었잖아요. 근데 어차피 코사인은 지금 위 아래쪽으로 시프트가 되지 않았어요. 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던 상수 마이너스 1 값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랑 1의 값이랑 더해져서 상수에 돼서 코사인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 지점에서의 x값이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경계 영역에서의 파이 값만 보면 x가 파이부터 3파이까지만 허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 값을 찾는데 큰 쪽만 보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3파이가 언제 같아지는지 여기 위에 써놓은 것처럼 2x 빼기 12분의 7파이가
3파이가 되는 게 언제냐라고 찾아보면 23분의 43파이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참 더럽다, 그죠? 이제 요 문제가 원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상관학교 문제들 중에서도 일부 좀 이제 계산으로 괴롭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한 학생한테도 참 곤혹스러운 문제였을 텐데 이런 문제는 사실 나오 회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뭐 다 맞으라고 내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특출난 사람 한두 명을 위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값을 계산을 해보면 파이분의 12 곱하기 23분의 43파이 빼기 24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1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면 코사인의 각바꾸기. 그래서 그걸 사인으로 바꾸고 치환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거를 각바꾸기를 할 때에 x의 그 파이의 평행이동값의 계수값의 녀석이 보통은 1보다 큰 거를 바꾸는 쪽 대상으로 추구한다. 요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 12분의 13파이를 갖다가 만들어 놨었고요. 요거 그거를 사인으로 바꿨고 1 빼기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차 함수로 치환한 다음 그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값을 찾고 그 최대 최소를 원래 함수인 코사인 함수로 다시 넣어서 그 코사인의 입력값에 대한 평행 이동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각도 값을 찾았다. 요거까지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버리셔도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요번 주에는 거의 뭐 하루에 영상 한 개씩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스크리너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스크리너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해설 영상이랑 원본 파일 같이 올라갈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번 주차 마지막 스크리너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 스크리너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대로 학기마다 1차 집필 때는 스크리너가 한 8개 나갈 거고 2차 집필 때는 5개 나가는데 그 횟수의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까지가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론을 다 떼지 않은 상황에서 스크리너를 만들어서 풀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말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일부 30~20%의 학생들이야 선행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이 채널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최상위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이런 영상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으니까요.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 아마 인공지능 수학 두 번째 챕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일단 먼저 하고 있는데 그 학습 자료를 이번에는 좀 제대로 풍성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거는 노트북 LM이랑 연동해가지고 또 한번 가이드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 for subscribing. Check out these useful videos right here.